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정오를 43분 넘겼습니다. 낮 12시 43분입니다. 요사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대안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의 장점은 메시지가 간결합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뭔가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장황하다고 그럴까요? 너무 학문적이고 해서 국민들 가슴에 잘 꽂히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직접 이 메시지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T 시대, SNS 시대에는 그런 짧은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메시지만, 단문으로 된 메시지만 청취를 하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내어놓았는데 이게 근사하게 들립니다. 산불 정책을 폐기하겠다. 코리아 퍼스트 외교 정책을 펴겠다. 산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굴욕적으로 양보한 내용이죠.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런 약속을 왜 합니까? 이건 완전히 주권을 양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은 오늘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는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은 국익 우선 코리아 퍼스트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나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G7 선진국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 국익 우선주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는 미중이 패권 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우리 국익과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즉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한미 양자 또는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 그룹을 설치하여 전술핵 재배치 등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후보가 내지 않는 홍준표 후보의, 경선 후보의 아주 전매 특허처럼 되었습니다. 사실은 핵무장하자는 이야기죠. 핵무장을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공동 사용권을 갖는, 또는 이 아이디어는 보니까 일본과 호주를 끌어들여 가지고 핵 공유,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구상하겠다, 추진하겠다. 아주 참신하게 들립니다. 또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홍 의원은 한미 관계를 그려나갈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고 지난 5년간 한미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일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우리의 안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불 약속은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갖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에서 더 나아가 한미일 장관급 전략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제외 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국민과 동포들이 권익정진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를 영사로 발탁하는 등 재외국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 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을 들어보면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오랫동안 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실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중에 붕 뜨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착 가라앉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내어놓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지금까지는 내부 총질을 한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지율을 높여놓은 다음에는 스테이지맨으로서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이재명이 구속된다고 했습니다. 구속하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구속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서 주범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다 처단할 것이다. 그건 정치 보복도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양아치 품행 제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편가르기 정책 때문이다. 도둑이라도 우리 편이면 찍는다는 진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데 대해서는 본관이 아닌 상춘제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건 녹음을 안 남기기 위해서라면서 서로의 비밀을 덮어주고 한 사람은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은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장을 해주는 정도의 짬짬이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을 했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우리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면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그 하나만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라는 것은 반문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장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홍 의원의 막말 리스트를 공개하며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 입문 후 26년간 막말 몇 번 한 것인데 윤 후보는 정치 입문 후 석 달 동안 망언을 26번 하면서 저한테 막말이라고 공격하는 게 맞나라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